인생 선배님들의 지혜 창고 힐링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꿀팁 정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혹은 주변에서 꼰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아주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꼰대라는 단어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씁쓸함이 묻어있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오랜 사회생활을 해오신 40대 이상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더욱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세대 차이를 겪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된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간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회사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징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단순히 꼰대를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기 위한 영상이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소통 방식, 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뜨끔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꼰대 특징 7가지 하나씩 파헤쳐볼까요? 대망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첫 마디는 라떼는 말이야입니다. 이거 정말 클래식하죠? 내가 신입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 등등 과거 무용담을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유형, 바로 꼰대 특징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은 정말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도 선배님들의 경험담 덕분에 숱한 위기를 넘기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과거 미화와 일방적인 강요라는 거죠. 내가 겪어봤는데 그건 안 돼, 옛날 방식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황이나 변화된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과거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꼰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현재에도 통용된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과거에 매몰되어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막는다면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의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의 경험은 소중한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특징, 바로 명령조 말투와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시키는 대로 해, 왜 이렇게 못해 등등 마치 상사와 부하 관계를 넘어서 주인과 하인 관계처럼 느껴지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정말 숨 막히죠. 물론 직장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업무 지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만들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기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요청과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업무 해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 대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리더십 어떠세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일반화 및 비난입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요즘 MZ세대는 개인주의적이야 등등 특정 세대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단정짓는 태도는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과도 같습니다. 물론 세대별로 특징적인 경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MZ세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X세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특정 세대를 단정 짓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차이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다름입니다. 각 세대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다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대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특징, 바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강요하는 조언입니다.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내 말 들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알아들어? 등등 선의로 포장된 강압적인 조언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정말로 그 조언을 원하는가입니다. 일방적인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마치 자신의 조언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처럼 부드러운 제안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에도 강압적이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5번째 특징은 융통성 없는 업무 방식 강요입니다. 하던 대로 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등등.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고 새로운 시도를 억압하는 경직된 업무 방식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표준화된 업무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획일적인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려 변화를 거부한다면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업무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성과 적응력은 미래 시대의 필수 역량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대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해볼까처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자세 어떠세요? 6번째 특징, 바로 감히 나한테 라는 수직적인 소통 강요입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말대답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여? 등등. 나이나 직급을 내세워 수직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비판이나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는 소통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존중은 관계 형성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나이나 직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체로서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소통을 만들고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반박을 억압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고 조직 발전도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직적인 소통이 갑질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평적인 소통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는 민주적인 문화를 만듭니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비판과 반박을 할 수 있는 열린 소통 문화가 필요합니다. 감히 나한테라는 말 대신 김대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해볼까요? 처럼 경청과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7번째 특징은 바로 내가 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고집과 불통, 그리고 독선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내 뜻대로 하면 돼. 딴소리 하지 마 등등.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스타일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소외시키고 반감을 사게 만듭니다. 물론 결정력 있는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선과 결정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독선적인 리더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결정력 있는 리더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혼자 잘난 척하는 리더십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력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 대신 김대리님 함께 의논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만드는 성공이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회사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마디는 라떼는 말이야. 명령조 말투와 권위적인 태도. 요즘 젊은 것들은 일반화 및 비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강요하는 조언, 융통성 없는 업무 방식 강요, 감히 나한테, 수직적인 소통 강요, 내가 다 알아서 해, 불통과 독선. 물론 이 7가지 특징에 모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꼰대 기질이 조금씩은 존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 중 뜨끔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꼰대라는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유연하고 소통 잘하는 멋진 선배가 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경청, 존중, 공감,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모두 존경받는 리더, 사랑받는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